네, 안녕하세요. 노후른자의 이봉우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소장님에 이어서 노후른자 두 번째 책 소개, 책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릴 책은 사쿠라 진다,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왜 소개하느냐? 먼저 간단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추천인 정준희 교수님이 추천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저널리즘 전문가, 언론학자, 저널리즘 비평가 정준희 교수님이 추천했으면 그냥 무조건 읽어야겠죠. 추천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책 내용에 대한 한 줄 요약. 자, 이 책은 지금 도대체 일본이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유화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반복하느냐, 지금 일본이 왜 저러는지 조금 더 근본적이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다층적인 분석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의 두 학자 우치다 다수루, 시라이 사토시, 이렇게 두 분이 나눈 대담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학자가 대담을 나눠서 어렵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이 워낙 위트가 넘치고 심리학, 철학, 역사, 정치, 사회 다방면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대화체로, 일상체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책은 일본이 싫든 좋든 무조건 읽으셔야 되는 책입니다. 첫 번째, 일본이 싫은 사람이라면 지기면 100점 불타라 그랬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을 깨부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웃나라인 일본과 우리가 앞으로 공존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이 왜 저런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싫어도 읽어야 됩니다. 일본이 좋으면, 일본이 좋아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미쳐가면 그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좋아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 자,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먼저 볼까요? 사쿠라 진다. 사쿠라? 네, 예림, 그거 사쿠라요? 벚꽃이에요. 벚꽃, 일본의 상징이죠. 벚꽃이 진다, 일본의 몰락을 의미하는 책 제목입니다. 부제로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있죠. 일본이 몰락하고 있는 그 이유를 전후 2차 대전 후 70년의 현대사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을 상징하는 그 벚꽃을 상징하는 일본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두 저자에 의하면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막부의 몰락, 막부 우리로 치면은 무신정권, 무사정권, 사무라이들의 정권 정도 되겠죠. 막부의 몰락, 그리고 천황제의 성립, 거기서부터 시작된 급속한 서구적 근대화, 군국주의, 그리고 2차 대전의 광기까지 밀어붙였던 제국주의를 의미합니다. 자, 일본의 전성기 하면은 1970년, 80년대까지 이어졌던 경제적 전성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때 일본이 막 경제순위 전세계 2위까지 올라가고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명성을 떨쳤는데, 그래서 1980년대 말에 플라자 합의, 미국이 엔화 가치를 일부러 절상시키면서까지 일본의 경제력을 눌러야 했으니까 그 1980년대까지의 전성기가 일본의 상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이 빛납니다. 두 저자는요, 바로 1980년대까지 일본의 그 전성기까지도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힘, 그걸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순을 한 번도 인정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몰락이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두 저자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책 날개에 있는 소개와 책 대담, 책에서 나오는 대담을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자, 먼저 우치다 다수루, 1950년생이고요. 프랑스 현대사상을 전공한 교수님, 학자입니다. 자, 1950년생이다. 그럼 이분은 1980년대 일본의 전성기 당시에 청장년기를 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최전성기를 눈으로 목도하고 본인이 그 주역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저자, 시라이 사토시, 1977년생,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자, 77년생이면
1990년대 그러니까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의 몰락 당시의 주역이자 일본의 몰락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저자의 세대 차이가 이 책 내용을 관통합니다. 자, 시라이 사토시는 1990년대 일본의 몰락을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나오는 이 시라이 사토시의 전반적인 관점은 영속패전론입니다. 자, 영속패전론이 뭐냐? 2차 대전을 일본이 패배했는데 그 2차 대전에 참담한 패전은 물론이고 그 패전을 불러일으켰던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그 모순, 정치, 사회, 일본인들 심리에 녹아있는 그 모순이 폭발했다는 걸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것이다. 이겼다는 믿음으로 광기에 치달았다. 이것이 영속패전론인데요. 우치다 다스루는 그보다 한 세대 앞서 있죠. 1980년대까지의 전성기를 살펴본 사람으로서 그 영속패전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그 2차 대전의 모순을 끝까지 이기지 못한 그리고 1980년대까지 일본의 전성기를 만든 그 모순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메이지 유신 당시에 권력에서 밀려났던 군부 세력, 아까 말씀드렸던 막부 세력, 그 사람들이 2차 대전이라는 기회를 타고 군부의 권력으로 나서게 되는데 메이지 유신 당시에 자신들이 당했던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광기로 치달았다. 바로 그 군부 정권 심리 내면에 있었던 어떤 복수심, 자신들이 지지 않았다는 부인, 이런 것들이 2차 대전은 물론이고 1980년대까지의 전성기까지 자신들이 이겼다는 그 신념으로 일종의 복수심을 행하면서 전성기까지 만들어낸 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바로 그 모순이 터졌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겠다. 2차 대전의 패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 우리도 안다. 그런데 도대체 일본이 지금 왜 저러냐? 스가 정권, 아베 정권이 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전쟁 범죄 여러 가지 인정하지 않느냐? 자, 그것에 대한 해석도 이 책에 잘 녹아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 내면에는 2차 대전에서 우린 패하지 않았고 미국의 원자폭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하는 심리가 아마 모든 사람에게 암암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심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더 부추겨서 권력을 확장시켜온 것이 일본 정치 기득권 세력들의 지금까지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아베 정권, 스가 정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80년대까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일본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고 이겼다는 그 어떤 부인과 복수심이 전략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미국에게 졌지만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어떤 노력의 산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80년대까지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세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주역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는 전략적 사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우리가 이겼다는 걸 증명해내겠다 이게 아니라 2차 대전에서 우린 진 적이 없다. 항상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옳았다는 왜곡된 신념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우리가 항상 옳았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된 적이 없다. 위안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런 신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흥미로운 점, 일본인들의 어떤 내면 세계를 심리학적으로도 파고드는데요. 바로 자기 파괴적인 신념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항상 우리가 이겼다는 그릇된 신념에 빠져 있고 졌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안부 범죄는 일어났고 방사능은 유출됐거든요. 결국에 일본이 옳았다는 것, 이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보니까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치닫느냐? 우리가 이겼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면 다 같이 죽자. 우리도 죽고 너네도 죽자. 이런 방식으로 치닫는다는 것이 이 두 저자의 흥미로운 심리학적 결론입니다. 자, 제가 너무 요약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너무 비약이 됐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심리학적인 통찰, 이 책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또 우리도 같이 엮여있는 역사다 보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책 사쿠라 진다,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다, 반드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노오른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